자, 자본구조 이론의 현실 18장 완전히 뭐 죽음의 상태에서 찍었지. 17장 죽음의 상태에서 찍었는데 이제 18장 힘내봅시다. 자, MM의 기본 명제에서 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여 자본구조 이론을 전개했고, 수정이론에서는 법인세와 기업 가치와의 관련성을 설명했다. 법인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MM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이 전액 부채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최적 자본구조이다. 왜? 부채 기업의 가치는 무부채 기업의 가치에다가 레버리지 이득을 더해주는데, 이 레버리지 이득이라고 하는 게 이제 MM의 이론에 따르면 63년도 명제에 따르면은 부채 크기에다가 이제 텍스 레이트 법인세를 곱한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기업 가치가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겠지. 하지만 실제로 부채를 많이 쓰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현실의 기업에서 부채를 많이 쓴다 그래갖고 기업 가치가 극대화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이유는 MM 이론이 가지고 있던 비현실적 가정 때문이겠지. 그죠? 그것들을 한번 여기서 해결해 보자. 자, 1절에 파산 비용 이론이 나와. 파산 비용 이론의 핵심은 이거야. 부채 사용액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파산 가능성이 증가해. 그럼 이와 같은 파산 가능성의 증가는 파산 시 파산 비용의 현가를 발생시키지. 그지? 그리고 이것이 기업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에 예로 인해서 MM63년도 명제, MM63년도 명제가 가지고 있는 명제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채를 많이 쓰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되는 거지. 그지? 자, 봅시다. 파산 비용이란 무엇인가? 크라우스와 리젠버거 해서 나와있죠. 이름 가끔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죠? 파산 비용이란 부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이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나 기업의 자산 가치가 부채 가치보다 작아서 기업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경우. 자, 우리는 기업의 자산 가치가 부채 가치보다 작은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지? 자본 잠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지? 봅시다. 파산 비용. 파산 기업이 일정한 파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고, 이거를 Financial Distress Cost 해가지고 재무적 공경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파산 비용의 종류는 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비용들을 직접 파산 비용이라고 하지. 뭐 직접 파산 비용이 있고, 그리고 간접 파산 비용은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돼. 파산하는 회사라 그러면은 불안해갖고 그 회사 거 못 사지. AS 못 받을까봐. 그지? 그럼 불안감. 그리고 파산하는 회사라 그러면은 회사에 이미지 실추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거래처 선정 안 될 것이고, 그지? 그리고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금 조달도 안 될 것이고, 종업원들 다 그만두고 떠날 것이고, 그지? 다양한 이런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요, 파산 비용에 대한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파산 비용 이론이 73년도에 나왔으니까 기업 가치가 있고 부채량이 있을 때, 자, 이게 무부채 기업의 가치였다면은 부채 기업의 가치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지. 그지? 그리고 요 차이를 뭐라 그래? 우리는 이자 비용 절세 효과, 레버리지 이득이라고 표현하죠.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가. 그런데 얘가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거잖아. 그지? 이와 같이 감소하게 되는 이 크기를 뭐라 그래? 요거를 파산 비용의 현가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제 18-1번 보면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보자. 프로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기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매년 20억의 일정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어. 이 회사의 법인세는 40%고. 자, 봅시다. 정리를 하면은 EBIT가 20이고요. 그리고 텍스가 40%. 그리고 베타는 2대. 그죠? 그리고 ERM이 15%. 그리고 RF가 10%. 자, 경영자가 지금 자본구조를 변경하려고 해.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조달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자사주를 변경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자본구조를 변경시킬 때 재무적 공경에 처할 위험이 증가하는데, 자, 재무적 공경에 처했을 때의 파산 비용이 현가를 30억으로 추정한대. 그래서 실제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회사가 겪게 될 재무적 공경 비용이 현재 가치로 30억이라는 거죠. 1번, 이 기업의 현재 가치가 뭐래? 뭐예요? 지금 얘는 무부채 기업이지? B6겠네. 그죠? 무부채 기업이고 20억씩 벌어들일 건데 세금을 40% 내고. 자, 그럼 얘는 지금 주식 베타가 2라 그랬잖아. 맞아? 주식 베타가 2라는 거는 자기 자본 비용이 바로 나오게 되지. 10% 플러스 15-10% CAPM, SML 쓰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10% 더하기 5% 곱하기 베타니까 20%. 요거는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맞아? 그죠? 그래서 20%로 할인한 것이 바로 현재 무부채 기업의 가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20 곱하기 0.6 나누기 20% 해주면 60억이네. 맞아?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냐면은, 자, 얘가 지금 MM 수정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최적 부채 수준을 정하래. 자, 볼 필요 없음.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바보지. 왜? 63년도 수정명제에서는 부채를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최고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가 지금 조달할 수 있는 부채가 얼마까지야? 60억까지 있지. 맞아? 그럼 60억까지겠네. 맥스까지 써야 되니까 60억이 될 것이고. 자, 이걸로 인해서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될 거야? 현재 무부채 기업의 가치 60에다가 조달 부채량 곱하기 텍스 레이트 40%. 84가 되는 거네. 맞아? 자,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나오는 거지. 세 번째 문제에서는 재무적 공경 비용까지 고려를 해달래. 자, 그러면은 이거 간단하지. 부채가 결국에 부채 기업 가치는 무부채 기업 가치에다가, 그지?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가, 그지? 여기에다가 뭐 빼줘야 돼? 뱅크럽시 코스트 차감해 주면 되는 거지. 맞니? 그지? 이거 보이나? 거의 아스트랄하게 딱 맞았네. 그지? 자, 그러면은 얘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무부채 기업의 가치는. 얘하고 얘만 비교해 주면 되겠네. 자, 1번 부채량이 10억일 때야. 그럼 10 곱하기 40%. 그지? 그리고 20억부터. 자, 20억도 10 곱하기 20 곱하기 40%. 30 곱하기 40%. 40 곱하기 40%. 50 곱하기 40%. 60 곱하기 40%.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 그러면은, 자, 10일 때는 확률이 빵이야. 그러니까 현가가 제로겠지. 자, 20일 때는 10%래. 그지? 그럼 10%고 부채 가치가 몇이야? 아니, 그러니까 부채 가치가 아니고 파산 비용 현가가 30이고 요게 되는 거지. 맞니? 그리고 두 번째는 30%로 증가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 50%로 증가한다 그랬네. 그 다음엔 70%. 그리고 마지막에는 90%. 거의 뭐 망한다라고 보는 거네. 자, 맞니? 그러면은 얘는 4. 그지? 얘는 4. 얘는 5. 그지? 그리고 얘는 3. 그지? 그리고 얘는 1. 그리고 얘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뜨게 되네. 얘하고 얘에서는.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적 부채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20억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이 문제는 계산형 문항으로서 어렵다고 생각할 건 하나도 없지. 다만 뭐야, 여기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레버리지 이득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파산 가능성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의 증가로 인해서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적정 수준의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여기가 최적 부채 수준이 되는 거지. 그죠? 어렵지 않지? 쉬워요. 다음 502페이지. 이 문제가 조금 더 나아간 문제거든. 이것도 같이 풀어보자.